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호TV 진짜 스페셜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오늘 이야기는요,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뜯어집니다. 자, 한국팀의 불굴의 정신, 이기려는 투지, 지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 조국을 위해 몸 바쳐 마음 바쳐 죽기 살기로 뛰는 한국팀, 또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 강화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하던 한국 시민들. 자, 대한민국은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로 뜨겁게 가슴 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12월 3일 아침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밤사이에 그 포르투갈을 이긴 2대1로 이긴 그 기쁨을 진짜 저는 내 생에 2번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축구 매니아예요. 평소에도 프리미어리그 새벽에 우리 한국팀 아니지 손흥민 경기가 있으면 빠짐없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라리가니 뭐 그냥 그 분데스리가니 유럽의 축구는 거의 뭐 보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있는 날이면 아침에 얼굴이 부시시한데 오늘은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최초의 월드컵 참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요. 또 부록으로 또 축구 때문에, 월드컵 축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이야기할게요. 자, 한국이 10번 연거푸 월드컵에 참가를 하게 되는 참 위대한 세계 6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참 영광의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없고요. 유럽에서도 아주 그냥 강력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기록을 한국이 지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월드컵이 언젠가 하면 1954년입니다. 1954년 하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월드컵이 벌어졌는데 그 예선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또 축구관계 그 장관은 장택상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그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인 하면은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60대 이상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교 교실 앞에 반공방일이라는 참 구호를 써붙여 놓은 그런 교실에서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방일, 뭔가 하면 일본을 방어하고 이기자 이런 뜻이에요. 뭐 일본 놈들이 36년간 대한민국을 참 점령해서 강압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본 선수단이 서울에 와서 경기를 해야지 되는데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놈들이 싫어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으로 가서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비행기로 갈 수가 없어서 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비용도 모자라 가지고 참 오죽하면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일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 선수단에게 응원을 해주는 그런 참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구두도 지금은 축구화가 아주 비싸고 좋잖아요. 근데 당시 구두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제가 이미지를 올려놓을게요. 그 당시 구두가 얼마나 초라하고 참 슬픈 눈물겨운 축구화였는지. 그리고 제일교포 한 분이 계란을 세 줄을, 그러니까 10개씩 3개니까 그 축구단이 22명이니까 그 3줄을 가져왔대래요. 참 눈물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에 가가지고 한국 그 축구 선수단이 일본과 스위스 월드컵 예선을 치렀는데 참 비참한 슬픈 이야기예요. 마침 비가 왔더랍니다. 눈이 왔더래요. 그래
당시 일본도 사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잔디구장은 없고 흙바닥인데 눈이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그냥 질펀한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또 강합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지지 않으려는 불굴의 투지, 또 아시아에서 놀라운 참 체력을 가진 아시아의 호랑이 아닙니까? 그 당시도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그 예선전에서 한국은 두 게임 다 이겼습니다. 일본에서. 무려 5대1로. 처음에는 일본에게 먼저 점수를 내줬는데, 우리가 또 지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결국 5대1로 이겨가지고 스위스 본선에 참가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위스 본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스 월드컵은요 1954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렸습니다. 자, 이 대회는 사실은 그 한국이 이 아시아 대표로 나가긴 했는데, 전쟁이 끝난 지 참 불과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를 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업체와 돈을 모아가지고 22명의 대표단에 참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근데 직행이 서울에서 스위스까지 가는 직행이 없어서 태국까지 가가지고 태국에서 스위스로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 일정이었는데, 태국에 가서 표를 살라고 보니까 표가 13개밖에 없더래요. 경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는데 13명만 먼저 간 거죠. 근데 나머지 이 22명, 나머지 인원이 비행기표를 사는데 또 표가 2개가 또 모자르더래요. 참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미국인 부부한테 사정 해가지고 그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위스로 날아가서 경기 6일 전에 도착했답니다. 참, 그래가지고 헝가리하고 첫 번 게임을 했는데 한국 팀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을 누르고 제대로 좀 한다 했는데, 월드컵 당시에 16개국이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첫 번 게임이 우승 후보였던 헝가리하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무려 9대0. 9대0이에요. 단 한 점도 못 났어요. 그런데 한국 팀을 본 헝가리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한국 팀은 쓰러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 가지고 지치지 않는 사자들의 그 모습이었답니다. 실제 9대0으로 지면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기는 터키하고 싸우는데 또 7대0 이래가지고 비조 4위로 꼴찌를 해가지고 게임은 끝냈는데, 당시 이 우승은 서독팀이었고요. 2위가 아까 우리 그 한국팀과 했던 9대0으로 이겼던 헝가리 선수가 2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위스 월드컵 대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끝났지만,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그래도 16개국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것을 세계에다가 보여줬죠. 사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지금 16강에 들어갔잖아요. 32개국 선수들 중에서 16개 강팀에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의 그 참 투지, 그 마스크를 쓰고서도 황희찬 선수에게
아주 부드럽게 세련된 어시스트 멋있었잖아요. 황희찬 선수 이겨가지고 골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옷도리를 벗는데 난 그 옷도리 벗는 거 별로 안 좋더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 기분 누구든지 알아줘야 되겠죠. 황희찬 선수의 그 역전승 골은 우리 한국 축구사에 또 빛날 대단한 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록을 또 얘기할게요. 자,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한국팀이 16개 강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8강 상대로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브라질도 한번 해볼만 하죠, 뭐. 아프리카 카메룬이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긴 거 보면 우리도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김누구 선수가 한국에서 브라질과 경기를 했을 텐데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래 1대0으로 우리가 이긴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 6월인가 또 브라질과 했을 때 5대1로 진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한 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카메룬이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우리라고 못할 게 없지요. 대한민국. 자, 이래서 이제 이번 얘기는 끝나고요. 부록 얘기입니다. 1994년 미국의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조별 리그를 하는 아메리카 중남미 또 카리브 지역 예선에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예선을 치렀습니다.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는 바로 뭐 인접 국가예요. 근데 엘살바도르는 인구가 많고 또 땅은 좁은데 온두라스는 땅은 엘살바도르보다 무려 6배가 더 넓고 인구는 엘살바도르 인구보다 반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예심에 붙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엘살바도르 그 축구 선수단이 먹는 호텔에 온두라스 선수들이 엘살바도르 선수들 잠을 못 자게 깡통으로 막 두드리고 그냥 자동차 경적을 막 울리고 잠을 못 자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드디어 그 결과가 온두라스 선수가 엘살바도르 선수 깡통으로 두드리고 경적을 울린 효과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 엘살바도르가 성질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엘살바도르 선수가 다음 경기는 또 3대0으로 온두라스를 이겼어요. 자, 그러는데 이제 결승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1대1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랬던가 봐요, 아마. 그 뭐 골 득실차 뭐 그런 걸 안 따지고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 경기를 제3의 땅 멕시코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결승을 치렀는데 그 자리에서는 엘살바도르가 결코 이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실은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하고 국민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살바도르는 인구가 많은데 땅이 좁으니까 엘살바도르 농민들이 온두라스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두라스 정부에서 엘살바도르가 미워가지고 농민들을 다 엘살바도르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땅도 그냥 뺏어 버리고. 이러니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온두라스 경기하고 귀국할 때 온두라스 선수들이 마구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다치고 막 그랬어요. 화가 나서 엘살바도르가 드디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월드컵이 왜 축구가 뭐라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 전쟁은요, 엘살바도르가 먼저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온두라스 5개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러고서 나서 온두라스가 피해가 많죠. 무려 3,500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중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재를 끝나긴 했는데 4박 5일 동안 3,5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이 중재를 하긴 했는데 감정이 삭질 않아가지고 무려 10년 뒤까지 티격태격 하다가 드디어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살자 이렇게 됐는데, 참 축구가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감정도 있긴 있었지만 감정이 나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킨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록 더, 1994년에 미국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콜롬비아 선수 에스코바르가 미국과의 2차전에서 세상에 자책골을 넣었어요. 2대1로 그래서 졌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축구 전쟁에서 졌는데, 그러니까 자책골을 넣은 선수가 얼마나 미안하고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막 그냥 그 콜롬비아의 선수들은 참 화가 나가지고 자국에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책골을 넣은 선수 그 이름이 에스코바르는 단체로 귀국을 못하고 따로 혼자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미에서는 축구에서 도박을 많이 걸잖아요. 그러는데 콜롬비아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당시는 사실 예선 조 편성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까지 2대1로 이긴 상태였었어요. 콜롬비아가. 그러니 미국과도 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자책골 때문에 2대1로 졌으니까 그 승부하는 그 도박에서 많은 손해를 본 그 범죄 조직이 그 자책골을 넣은 선수들한테 무려 수십 발의 총을 쏴가지고 그 선수가 죽었어요. 참 남미는 왜 이렇게 흥분을 잘하고 격정적인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라틴계 사람들이 되게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오늘 가서 춤을 춰야지만 속이 풀리는 그런 남미 사람들인데, 또 흥분도 또 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코바르가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콜롬비아 선수가 자책골 넣었다고 사살당하는 역사적인 또 기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월드컵 특집 한국 선수 16강 진출에 대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